하겠습니다. 오늘도 한주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자, 이번엔 만화로 보는 댄 애니얼리의 최고의 선택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화로 보는 댄 애니얼리 최고의 선택. 제목만 봐서 쉽게 와닿지가 않는데요. 어떤 책입니까? 자,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면서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제각기 다른 환경에서 작동하는 시장적 규범과 사회적 규범의 힘들을 포착하고 또 평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최적의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이 책에선 가상의 인물 애덤의 좌충우동 일상이 재미있게 펼쳐지며 시장성 요정과 사회성 요정이라는 유쾌한 캐릭터들이 등장해 최고의 의사결정을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 이 책은 행동경제학과 신경과학 그리고 심리학의 여러 지식을 기반으로 최고의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방법을 생생한 만화로 보여주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네, 만화로 의사결정 내리는 법을 알려준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저자 소개 좀 해주시죠. 자, 저자 댄 애니얼리 듀크는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경영대학원 신경과학과 의대 등에 두루 적을 두고 있습니다. MIT 미디어랩과 경영대학원 방문 교수이자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연구원이기도 하죠. 행동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다양한 실험을 통해 보다 현실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일상생활과 기업 경영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참신하고 탄탄한 이론을 통해 미국을 대표하는 소장 경제학자로 떠오르고 있으며, 경제 전문지 포춘이 선정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신진 경영대가 10인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책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자, 주인공 애덤은 굉장히 자본주의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친구를 차를 태워다 주고서 얼마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머니 생일 선물로 쿠폰을 보내며, 친구들이 40살 생일 선물을 가져오는 것을 모두 쓰레기라고 생각하면서 차라리 이걸 돈으로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며 다음번 생일엔 입장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앞에 시장성 요정이 갑자기 나타나선 애덤의 생각을 지지합니다. 시장성 요정은 모든 것은 시장의 규범으로만 보는 상상성의 인물로 애덤의 기본적인 생각을 지지하죠. 그래서 시장성 요정이 네 생각이 모두 맞다면서 모든 것은 돈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번에 장모님이 생신에 있어 좋은 음식을 대접을 받은 애덤은 장모님에게 식사의 대가로 $400를 제시하죠. 그래서 장모님이 서운한 마음에 서럽게 우시는데 애덤은 그 이유를 몰라 당황하고 있었죠. 네. 정말 자본주의에는 뭐 최적화됐지만은 또 그만큼 사회성은 정말 뭐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 그럼 이제 사회성 요정이 나타나서 또 가르쳐 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짠 하고 나타나서 사회성 요정이 나타나서는 왜 장모님이 서운해서 우는지 설명을 해주죠. 자신의 선의를 돈으로 사려 하는 행위가 얼마나 무정한 행동이었는지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단순하게 거래 관계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회적 맥락으로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애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언제 사회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며 언제 시장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지? 라고 하자 이때 데이나라고 불리우는 이 책의 해설자가 등장해서 언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네. 예전에 그 스크루지 영감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예.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TMI라고 하죠. 때와 장소를 잘 가려야 된다. 어떻게 보면 바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간관계라는 게 뭐 사실 굉장히 또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좀 이 균형을 갖춰준다는 것인데, 예.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자, 이제 두 개의 세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줍니다. 시장의 세계는 자립성과 효율성과 가치관이 지배를 합니다. 여기서는 자기가 돈을 지불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빌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파트를 빌리는 동안에는 내가 그 안에 생활을 하겠지만 그 대가로 아파트의 주인에게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월세를 꼬박꼬박 내야 하죠. 그리고 유리창을 깨기라도 하면 비용을 물어야만 하고요. 반대로 사회적 규범의 세계에서는 다양하고 융통성이 많은 세상에서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또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옆집 사람이 소파를 옮기는 걸 도와줬다고 쳤을 때 그 일이 끝나자마자 그 사람에게 대가로 책장을 옮기는 걸 당장 도와달라고 하지는 않죠. 대신 언젠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두 개의 세계가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규범과 시장적 규범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실험을 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회적 규범, 또 시장적 규범이 충돌할 때 사람들 좀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 시험을 해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임스 헤이먼과 댄 애니얼리라는 행동 경제학자들은 컴퓨터를 놓은 방에서 피실험자들에게 컴퓨터 모니터에 작은 동그라미를 네모 안에 마우스를 통해 넣으라고 했죠. 그리고 동그라미 하나를 네모 안에 넣을 때마다 새로운 동그라미가 생기도록 했습니다. 시간은 3분, 그동안 최대한 빠르게 하되 3분이 지나면 끝나도록 했죠. 이 실험을 하는 이유가 비록 단조로이긴 하지만 피실험자들이 네모 안에 넣은 동그라미 수는 그 사람이 자기 노력을 얼마나 기꺼이 바쳤는지 알 수 있는 촉도가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세 가지 집단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집단은 4달러, 두 번째 5,000원 정도를, 두 번째 집단은 10센트, 120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집단은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은 다른 집단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결과가 재미있게 나오더라고요. 네, 이 결과가 뭐 어떻게 나왔다는 겁니까?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돈을 많이 주면 많이 넣었을 것 같은데 1등이 돈을 안 준 집단, 2등이 4달러를 준 집단, 3등이 10센트를 준 집단으로 나왔습니다. 돈을 안 준 집단은 평균적으로 168개를 했지만 4달러를 준 집단은 159개, 10달러를 준 집단은 101개를 한 것은 나와서 대가를 받은 사람보다 대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더 열심히 했다는 뜻이죠. 시장성의 논리를 따르느냐 아니면 사회성의 논리를 따르느냐는 것이 사람들의 동기부여와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준 것이죠. 무료로 한 집단은 보수를 언급하지 않고 실험에 참여해달라고 했을 때 오로지 선의만으로 기꺼이 일을 하겠다는 사회적 규범의 힘이 촉발된 것이고 설령 10센트라 하더라도 돈이 개입되는 순간 그 과제는 돈을 받고 하는 노동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돈만큼 일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시장적 접근법과 사회적 접근법을 합치는 순간 시장적 규범이 사회적 규범을 쫓아내기 때문에 역효과가 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애덤이 장모님에게 돈을 지급하는 순간 장모님은 음식을 제공한 식당 주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신 거죠. 자신의 인간적 관계에 대해 사회적 접근을 시장적 접근으로 만들어버린 거기 때문이죠. 설명만 들어서 좀 어려운데. 네. 설명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합니다만. 예. 그런데 언제 이 사회적 규범과 시장적 규범 적용하는지 좀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먼저 정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차를 태워주는 경우라 할지라도 회사 동료와 모르는 사람은 다르죠. 매일같이 출근하는 회사 동료라고 생각을 한다면 같은 곳으로 갈 뿐더러 언젠가 나도 같이 차를 얻어 탈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라면 우버를 등록해서 태워다 주고는 돈을 받는 게 낫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음식을 대접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친구들을 생일 파티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한다면 당연히 돈을 받지 않는 게 맞죠. 나는 선물도 받고 그들의 파티에 참석할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러나 내가 식당을 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음식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고는 음식을 대접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베풀 수 있을 만큼의 호의를 베풀라고 합니다. 물론 측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밥을 살 때도 한 번은 내가 사면 상대방이 사는 방식으로 말이죠. 한쪽만 손해를 보는 관계는 사회적 규범이든 시장적 규범이든 상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모든 관계는 이러한 관계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시장적 관계죠. 그럼 뭐 직원과 사장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도 재밌는 실험을 또 하나 알려주는데요. 사장이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할 때 우리말로는 보너스라고 하죠. 현금성 상품권 그리고 비현금성 여행 선물 등의 여러 가지 실험을 주는데 그중에 뭐가 제일 효과가 좋았을까요? 글쎄 인센티브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바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죠. 여기서도 비현금성 상품 그중에서 여행과 같은 가격을 측정하기 힘든 인센티브가 효과가 제일 컸다고 해요.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현금을 가장 선호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현금의 경우 그 선물을 받는 즉시 잊어버려서 지속 효과가 가장 낮았고 비현금성의 경우 그 사람의 경험에 영향을 미쳐서 내적 지속 효과를 발휘해서 효과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월급을 줄여서 주면 효과가 사라지니 조심해야 한다고 하고요. 특히 이 경우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직원들이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받을 때 여행 같은 걸 받을 때 조직 내 소속감 등 내적 효과가 커지니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 책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자, 경영원하는 입장에서 사실 이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한번 해줘봤기 때문에. 네. 근데 설명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가 많이 겪었던 일이 많습니다. 애매한 경우 있잖아. 이걸 돈으로 해야 될지, 네. 아니면 이걸 뭐 이렇게 서로 사야 될지 답답했는데 이 책이 너무 설명을 너무 잘해줘서 좋았습니다. 인간관계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네. 만화로 보는 댄 에리노의 최고의 선택. 오늘 또 소개 잘 받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지원 작가였습니다.